시간에 접대비 등 조정 명세서에 대한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48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접대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니까 보시면 되고, 접대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정빙불비 접대비는 무조건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빙이 있어야 되겠고, 자, 일반 접대비, 일반 영수증 수취분하고 법인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일반 영수증 수취분은 건당 3만 원 기준이고요. 초과되는 부분과 이하 부분으로 정리를 합니다. 경조금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0만 원 초과 또는 건당 3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유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하 부분하고 법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합쳐갖고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은 송금 인정하겠고, 한도 초과되는 금액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관련해서는 조금 복잡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로 보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나 단체에 복리시설을 지출하는 금액, 이 부분도 접대비로 보고요. 약정에 의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금액도 접대비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가 적용이 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손 처리가 되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접대비로 처리가 됩니다. 대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의 채권을 포기한 금액 접대비로 본다라고 하는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 5만 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 규정 때문에 우리 거래처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식사 시간 때 방문했을 때 같이 점심 먹고 식대를 우리 법인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접대비로 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 장려금이나 판매 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전액 송금 인정이 됩니다. 사전 약정이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접대비의 평가 및 귀속 시기가 되겠는데, 시가로 평가하고요, 발생주의로 인식을 합니다. 자,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신용카드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세 법인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들로 갖춰져야 됩니다.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만 인정이 되는데, 개인형 법인카드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액 다 송금 불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수취 의무 면제 접대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법인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 신용카드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접대비가 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접대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접대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접대비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거래처의 매출 채권 포기 금액 또는 판매 장려금, 채무의 대위 변제, 현물 접대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이 자기 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접대비도 마찬가지고요.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하는 접대비, 이것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인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에 대한 한도 부분인데, 일반 회사는 1,200만 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기본 한도고요. 수익금액에 대해서 0.3%, 0.2%, 0.03%로 수익금액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도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내국법인의 접대비 한도 금액은 일반 한도액의 50% 적용이 됩니다. 자, 문화접대비는 추가로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가 문화접대비 한도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화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이 원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배제되는 걸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이 될 때는 접대비 한도가 줄어든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에다가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한 금액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부분,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하는 금액이 있죠.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 입금과의 차익을 세무조정으로 하는 부분, 매출 내누리 할인, 영업외수익, 간주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수익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상의 수익금액, 매출액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지분율 50% 초과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수가 5명 미만이고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에 내국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도가 50%로 축소된다라는 거죠. 그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느냐라는 건데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매출액의 70% 초과 여부를 따질 때, 이상 여부를 따질 때 인정이자도 들어가느냐,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인데 가지급금 인정이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52페이지에 신용카드 등 수취의무 면제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중에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한 접대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서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접대비가 나갔다라고 가정하죠. 3월 31일 날 접대비 지출한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자 출금 전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813번 접대비 해서 농업인 접대비입니다. 농업인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요 수정 버튼을 통해 갖고 농업인 지출 접대비라고 해서 제가 13번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농업인 지출 접대비로 13번 추가로 하나 등록하신 다음에 13번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13번으로 선택하시고 금액은 5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는데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카드를 사용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으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서 33번에 송금 명세서 제출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정보들 입력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죠? 자, 상호 성명은 홍길동이고요. 홍길동 농민한테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 코드 번호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계좌번호 111-222-3333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시면 이 부분은 이제 정상적인 접대비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경비등 송금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월 28일자에 농업인으로부터 지출한 접대비 50만 원이 반영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농업인 접대비로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접대비 관련해서 세무조정하는 과정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357페이지에 접대비에 대한 전표 입력 시 주의사항에서 있는데요. 접대비 관련되는 전표를 입력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 적요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적요와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적요 내용을 그대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적요로 사용하는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 일반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 부분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적용 코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접대비 세무조정이 엉망이 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 조정에 가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제가 전체 삭제를 하고요. 전체 삭제를 하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보시면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150만 원에 150만 원 부분에 50만 원, 농어민 지출 50만 원 나오죠.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 150만 원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전표 입력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요 번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시면요. 자, 1월 31일 날 접대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인데 코드 번호, 적요 코드를 1번으로 넣지 않고 0번으로 넣고 신용카드 등 사용 일반 접대비로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출이 되면 분명히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만들게 되면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150만 원 여기에 나와 있었죠. 자, 이 부분을 우리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250만 원으로 바로 직부인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을 전표를 입력하실 때에는 이 적요 하단 부분에 적요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적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 번호도 그대로 활용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걸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358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입력했던 거는 삭제를 하고요.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로 갑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전체 삭제를 한 다음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접대비 관련되는 계정 과목은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채권 포기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게 있다라고 하면, 대손상각비나 이렇게 처리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손상각비 관련되는 정보도, 접대비로 보는 대손상각비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대비 계정 과목별로 제조, 도급, 공사 관련되는 접대비 포함되어 있고요. 판관비에 보시면 자, 기준경비, 경조사비 중에 2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5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비 기준금액 초과 금액, 접대비 사용한 금액 중에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 150만 원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농어민 지출 접대비 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송금명세서 미제출 금액 이게 있다라고 하면 부인되겠죠. 근데 송금명세서 우리 제출하는 걸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 금액도 자동으로 우리 기업회계에 따른 수익 금액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특수관계자에 간에 매출액이 있다라고 하면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5억 원이 있으니까 5억 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탭으로 들어가면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갑지가 나오는데요. 한도의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문화접대비 300만 원 있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접대비도 적요 번호에서 문화접대비 관련되는 적요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과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접대비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2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타 사외출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도 초과액과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200만 원하고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접대비 관련해서 우리 회사가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한도액의 50%로 적용이 되죠. 이때 소규모 내국법인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건데 상단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등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체크를 하시게 되면 소규모 내국법인으로 봐서 한도 50% 축소되면서 그러니까 한도 초과 금액이 2,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이 될 때와 되지 않을 때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